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율하고 주가 지수 관계인데, 일본은 환율이 상승하면 니케이가 상승해요. 근데 한국은 정권 전문가들이 환율이 하락해야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논리를 펴거든요. 지난 3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 연중 저점이잖아요. 우리 코스피의 경우에는 3월 15일 종가가 2623입니다. 근데 3월 23일이니까 한 8일 지났네요. 일주일 정도. 근데 2735까지 상승했으니까 약 한 4.3% 상승했죠. 같은 기간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25,346에서 28,040으로 약 한 10.5% 상승했죠. 2배 이상 상승했네요. 이런 지수에는 그 레버리지 사용해도 된다고 보면, 일본은 20%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한국은 8%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얘기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기간에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했어요. 우리도 한때 140엔까지 갔죠, 그죠? 140엔이 전에 1240원대까지 갔어요. 근데 일본도 같은 기간에는 많이 올랐고, 3월 23일 기준으로 일본 엔 달러 환율이 달러당 121엔까지 상승했어요. 2015년 이후 이제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주가도 상승을 했어요. 한국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환율 상승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계속 하락했죠. 3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우리도 환율 상승했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내리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은 되기는 했는데 1217원까지 안정이 됐어요. 한 2, 30원 내렸는데, 그때 우리는 또 환율 오를 때 주가 더 내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3월 23일자로 이제 121엔을 기록을 했는데, 거의 5년 만에. 근데 주가도 올랐어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환율과 주가 지수 관계가 한국하고 일본이 산업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도 그건 잘 아실 건데, 일본도 수출 대기업이 많고 한국도 수출 대기업이 많고, 일본은 중소기업도 수출이 많아요. 조금 차이 난다 하면 기계 쪽은 일본이 강하니까 중소기업도 수출이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될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것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권 전문가들이 그 환율과 주가 지수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또 정권 전문가들 또는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김영희 교수분 같은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응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망가지니까 외국인이 떠나고, 외국인이 떠나니까 또 환율이 오르고, 그런 현상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좀 한번 의문은 한번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왜 일본은 환율이 영업실적, 지난해 일본 기업 70%가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 지난해 일본 엔화 가치도 에너지 수입 대금 많아지면서 엔화 가치 많이 하락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연초에 110엔도 되지 않던 것이 117엔까지 갔다가 금년도로가 120엔까지 돌파를 했는데,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권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도 원화 가치가 강세가 유리하다 하고, 일본은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이고 결국 주가도 오르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환율이 오르면 수출 지향적 산업 구조에서는 상장 영업 실적 개선돼야죠. 그리고 주가도 개선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정권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죠. 기업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하면 왜 대응을 잘못했을까요? 그건 정권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지식을 정반대로 전달한 건 아니냐. 그래서 대응을 잘못한 건 아니냐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본처럼 대응을 잘했다면 그러면 영업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야 정상이죠. 그러면 이것이 기업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권 전문가 내지는 경제 전문가들의 문제인가 라는 의문을 지금쯤 우리가 한번 가질 때가 됐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매출액 증가하잖아요. 자국 통화 표시로. 그 다음에 영업실적 개선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정권 전문가도 아니라고 하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김영희 교수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년 동안 원화 강세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 산다 했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또 빠지고요. 또 수출 하루 평균 수출하고 그 주가 지수 관계가 높다고 했는데 지난해 1년 동안 계속해서 일평균 수출 대금이 사상 최고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왜 빠지느냐는 거죠. 김영희 교수를 보면 이 실력의 문제인 것 같다. 또 그런 분이 영향력까지 있어가지고 그 상장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는 또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겠죠. 여하튼 뭐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일본은 제가 한 26,000 정도에서는 니케이 지수에 투자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날짜가 아마 26,000이 깨졌을 거예요. 26,700. 그때 기준으로 하면 벌써 한 7%, 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2배 정도는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했으니까 불과 한 달 만에 15% 올랐어요. 15%. 그거 엄청난 거죠. 원래 미국 주가 뭐 S&P 500 지난해 고점 대비 뭐 10% 정도 뭐 상승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도 JP 모간처럼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이에요. 그럼 10%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 이 환율과 주가 지수 관계 또는 환율과 영업 실적 관계를 우리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덕택에 실제 상장 기업들이 방향을, 그러니까 외환시장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영업 실적이 나빠지고 외국인이 떠나는 건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하튼 뭐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면 그게 상식이거든요. 왜냐면 외환위기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라면 뭐 문제는 다르겠지만, 근데 외환위기로 발전하지 않고 지난해처럼 그저 한 7, 8% 오르는 환율 상승이라면 당연히 우리 상장기업의 그 산업구조가 수출 지향적이니까 우호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실적 개선돼야 되고 주가 올라야 되죠. 근데 외국인은 왜 떠났을까요? 그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나쁜 거죠. 예? 그래서 떠났고, 외국인이 떠나다 보니 환율이 올라간 건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에 정권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가 또 일조를 한 건 아니냐. 뭐 일조를 하면 좀 이상한데 오히려 상장기업 영업 실적 악화에 그 역행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그 상장기업 외환시장 참여자 아니면 자금부에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렇게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조업은 뭐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 수준하고 외환 전문가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 수준은 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뭐 김영희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